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송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들도 접하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건강하게 잘 발달하고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을까, 이런 염려가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나 또 다문화 가정에서도 아이를 맡길 때 우리 아이의 학습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정말 내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도 교육을 책임져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맡기게 되면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굉장히 장시간 아이를 보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은 첫째, 안전한 보육 환경이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교육 철학과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집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긍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은 보육 교직원이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정보를 잘 공유해주는 어린이집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거쳐서 보육교사 교육원 교수, 저희 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도청 어린이집, 그리고 정부 청사 어린이집,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2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육에 관해서 일하고 있는 보육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어린이집 선정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한 보육 환경입니다. 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는 교실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 영역별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도 있고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 과학 탐구를 할 수 있는 영역, 또 업률 영역, 역할, 탐색을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이런 걸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각진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모서리에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실의 크기인데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거기서 낮잠도 자고 간식도 먹고 급식도 하고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한눈에 아이가 활동하는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탁 트여 있는 그런 것인지, 아이가 교구장 뒤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교실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책상과 의자가 아이의 연령에 맞는 높이인지, 이 바닥에는 안전 매트가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까당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쿠션이 있는 그런 바닥이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들은 날카로운 것은 없는지, 또 흠집이 심하게 나서
사용하기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너무 작은 물건들은 또 아이가 삼키거나 하면 특히 영아들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령에 맞는 놀잇감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위생관리 측면도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어린 영아라면 우유를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 기저귀, 가리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칫솔, 도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위생관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급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식을 줄 때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급식은 또 어떻게 주는지, 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화장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위치를 좀 보시는데 요즘 지원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다 교실과 교실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깥에 안 나가도 아이가 복도에 나가서 막 혼자 헤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겠죠. 그런데 혹시나 구조적으로 교실 바깥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복도에 나가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데 막 저 구석에 있거나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아이가 손을 씻고 나서는 뭐 수건이 되게 불결하게 계속 쓰던 게 막 젖어 있는 수건을 쓰는지, 비누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청결한지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청결 상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환경의 세 번째, 교실 위치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이 교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시는데요. 보통 어린이집들은 단독 건물로 해서 1층, 2층, 3층을 쓰거나 혹은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1층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요. 그래서 영아일 때는 통상적으로 1층을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 연령이 올라가면 2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3층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혹시 위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리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리실은 통상적으로 아이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서 아이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문 열고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입문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아이가 함부로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이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체크하실 때 그냥 가서 한번 훅 둘러보시고 어린이집 좋네?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 조금 꼼꼼히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제 할 때 다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지가 잘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유지가 안 돼서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나의 교육 철학과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 창의성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정말 좋은데 그러시면 아주 적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학, 가치, 비전, 또 원훈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영어도 배우고 싶고 미술도 배우고 싶고 체육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영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영아는 가급적 특별활동보다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운영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은 많은 걸 원하는지 이게 이제 서로 좀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리가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영아는 표준보육가정, 그래서 합쳐서 표준보육가정이라고
전국 어떤 어린이집에 가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다 동일한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겠죠. 그 확인하는 것은 OT 자료나 또 원장님과 상담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추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그램, 생태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는 바깥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는 숲 생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학습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거 되게 좋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많은 프로젝트 활동하고 이런 거 좋은데 또 그걸 싫어하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얌전히 앉아서 학습하고 뭐 그런 거 참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은 나가서 많이 바깥 활동도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하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교직원이죠. 이 보육교직원은 보육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나의 아이를 맡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우리 선생님이 되게 밝고 명랑하고 또 분위기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이라면 합격.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 경직되어 있고 조금 배타적이고 차갑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분위기,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아동 인권에 대한 생각이 높고 아이를 존중해 주는지 또한 배려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실에 여러분이 딱 갔는데 처음 선생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영유아의 발달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있고 반가워하고 그런 마음이 큰 선생님인지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근무하셨을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계속 바뀌고 오래된 쌤 한 분도 없고 그러면 살짝 그게 왜냐하면 원장님이 되게 까탈스럽고 또 막 깐깐하게 교사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 교사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장님 때문에 혹은 보육 교직원들끼리 동료 교사와의 갈등, 물론 가끔씩은 학부모가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어린이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잘 제공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뭔가 소통이 안 돼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어린이집이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잘 제공해 주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키즈 앱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알림장에 적을 수도 있고 혹은 밴드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딱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 게시판에 월간, 주간, 연중 행사 이런 것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먹은 식사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공개가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지 공지나 안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또 전화도 해주는 그런 어린이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정보고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회계, 예산, 그 다음에 교사 수, 보육교사가 1급인지 2급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니는 엄마들한테 입소문을 통해서도 거기서는 잘 알려주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니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챙겨야 할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째, 아이들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잘 맞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우리 보육 교직원, 특히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아이를 잘 보육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잘 알려주고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편안하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